네, 안녕하세요. 루틴먼입니다. 자, 오늘 영상 찍어드릴 거는 일단은 에코프로 BM 어제 좀 올렸는데 많이 봐주셔서 지금 좀 영상 찍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좀 봤을 때 주가가 오늘 일단 어쨌건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왔던 거는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상하게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저가 매수로 거래가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그죠?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모으는 흐름들이 들어온 건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의 흐름은 그냥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더 봐야 된다. 제가 어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주가 하락한다고 해서 투매하기에는 좀 아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일봉을 좀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도 다름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시총이 뭐 5천억 1조 되는 회사면 뭐 반토막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총이 사실 몇 조였어요, 여러분들? 거의 24조였잖아요. 24조짜리가 너무나 쉽게 며칠 만에,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주주님들이 분노로 가득 차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자체는 저는 좀 많이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좋아지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고평가 받기는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쨌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죠, 그죠?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잘 벌 거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우리가 2022년도의 영광, 그죠? 영업이익 3천억, 이제 3천억에서 1조까지 가는 이러한 좀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미래를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그냥 냉정하게만 좀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적자가 안 나면서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으나, 우리가 지금 주가의 이런 가격대나 위치를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묻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주가가 이제 못 갈 거냐? 근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거는 스키즈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 그냥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쇼스키즈 영향이 있었어요. 쇼스키즈 영향이 있었고,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았던 곳도 어떻게 보면 스키즈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위쪽 구간에서 외국인 물량은 안 나가죠. 외국인 물량은 안 나가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 수급적인 이슈로 내려갔고, 기간의 매도세로 주가가 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매도 물량 좀 보면 최근에 기간 투신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사모펀드랑. 그러니까 이 2차전지를 보는 애들 입장에서 2차전지 사업 비전 없겠는데?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투신 거 엄청나게 많이 매도 나왔고, 그래서 이 하락을 이끈 거는 투신 사모펀드 였고, 요 주가를 이제 받아주는 거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자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대차 물량이 많이 있죠. 보시면은 유통 주식이 530만 주인데 이 대차 물량이 1000만 주가 있어요. 거의 20%가 대차 물량이라는 거고, 최근에 우리가 흐름들을 좀 보면은, 자, 최근 흐름을 보면은, 자, 900만 주였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20만 원대로,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대차 물량이 거의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지는 않고 조금 줄었다. 조금 줄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대차가 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대차 물량이 20%, 그죠? 대차 물량이 20%나 된다라는 거는 공매도의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급이 안 좋을 때 계속적으로 보다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고,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뭐요? 싼 가격에 공매도 쳤던 부분들 좀 담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차 물량을 늘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대차 물량을 늘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또 뭐가 생겨요? 호재가 뜨면 스키즈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라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 결과 저는 돌림이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오늘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급등 나왔다라고 보기도 웃기지만
주가가 보합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9% 시작했다가 이 주가 어디까지 갔어요? 오늘 보합까지 갔단 말이에요. 보합까지. 오늘 장 초반에 8시에 보면 시작하고 나서 쭉 한번 올랐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매집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공매도 스키즈 물량들이 한번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공매도 한번 갚으려고 물량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건 유상증자를 했고 악재가 계속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V자로 올라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어쨌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강력한 지지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죠? 뭐 거래량을 따지면 여기까지 좀 열려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고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손절 물량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유상증자 이후에 주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힘들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었는데 여기서 밑을 한방 푹 때리는 거 어떻게 돼요? 여기서 투매가 나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버티다 갑자기 하락이 나오니까 뭐 열받아서 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보면은 이 하락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냐라고 하면 유상증자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개인의 투매가 많았을 거예요. 정말 열받은 거죠. 진짜 주가도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서 유상증자래? 완전 주주들 뒤통수 쳤네. 진짜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건데 근데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건 유상증자를 한다 이거죠. 근데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 자체가 시설자금 1,500억, 타법인 취득자금이 9천억이에요. 즉 1.06조, 그러니까 1조 600억 정도가 유상증자에서 시설자금과 그 다음에 타법인 취득자금, 요거 이제 니켈이죠. 니켈 관련된 인도 관련된 부분에서 니켈 관련된 부분들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을 출자한다는 건데 산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뭐가 될 수는 있냐면 원가를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2차전지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좀 마진과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겠죠.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날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운영자금이 1,3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자금이라고 하는데 법인 뭐 비용이나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운영자금으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주돈을 들고 가서 증자를 하는 거죠. 아마 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고 어쨌건 1.2조의 유상증자인데 전체 비율을 따지면 몇 프로예요? 0.9%. 0.9%. 그러니까 내가 100주가 있으면 9주 정도 배정을 해주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어제 여러분께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삼성 SDI가 있어요. SDI도 1.6조의 유상증자를 진행했거든요. 어제 최바닥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주가가 여기보다 더 빠지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유상증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나서 주가 어떻게 했다?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무조건적으로 유상증자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쨌건 1.2조를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2조라는 금액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고 이거를 조달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조달하기가 어렵죠. 1.2조라는 돈 여러분 강남 아파트 몇 채입니까? 1.2조면 30억 기준 잡고 10채, 100채, 400채요. 400채. 강남 아파트가 400채요. 400채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그냥 생돈을 뜯어내는 건데 주주들한테 이거 조달이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분명히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조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유상증자 1.2조를 하더라도 유상증자 성공시킬 수 어떠한 무기가 분명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 아시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 4,000원, 5,000원대가 있었어요. 이때 보면은 보시겠지만 유상증자한 거 보이세요? 유상증자? 여기 유상증자 있잖아요. 이때 유상증자. 이때 증자 물량이 나온 거고 이때 유상증자에서 급락 나왔어요.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21% 빠졌다. 유상증자 하고 나서. 근데 이후에 바닥 잡고 뭐 했어요? 대규모 공급계약 발표됐어요. 선박 관련돼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오랜 시간
거치고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에서 그릴 수 있는 장투에 대한 그림인데 쉽지는 않죠. 지금 당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유상증 나왔다고 투매하기는 솔직히 좀 아쉽다. 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투매 나오면은 최바닥에 파는 거잖아요. 아, 뭔 소리야. 유상증자가 더 빠질 수 있는 건데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빠져봤자 얼마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눌렸을 때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면 눌렸을 때 내가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평단 낮추고 반등할 때 대응하면 되는 거고, 추가 매수 하기 싫다, 그냥 내 평단이 있는데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투매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본전 구간 오거나 반등 구간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성을 좀 잡고 대응을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지금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 잡히는 부분들이 보이면 그때 좀 추가 매수나 이러한 부분들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현구간에서 에코프로빔의 이제 전략들 제가 영상 계속 일단 올려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 제가 요거 간단하게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설문조사도 받고 있어요. 설문조사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설문조사 뭐냐면 그냥 우리가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건 제가 보는 가격대나 그죠? 지지선이나 단기적인 저항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지금 아직 확실하게 가격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미리 짜놓은 가격대, 지지선이나 이런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고요. 여기 영상 설명창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투자 전략들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건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구간 시장의 흐름이 어떤 섹터로 들어가고 다 아시죠? 반도체 삼성전만 오르는 거. 근데 반도체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좀 빠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지니까 전체적인 주가들이 올라가죠. 주식들이.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심 브리핑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 교육 자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뭐 어려운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 에코프로 BM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솔직하게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미래가 배터리 시장이 오면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언제 시기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구간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잡히는 구간이 맞고 여기서 매도하긴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제 눈에는 보여요. 왜냐면 하나솔루션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상증자하고 급락 나왔을 때 제가 딱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급락 나왔을 때 여기서 파는 건 아니다. 유상증자로 폭락 나왔잖아요. 폭락 나올 때 파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응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잘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요. 이 부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